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력계통에 있어서 한전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력 분야 또는 혹시 전기 분야 직무 및 진로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살펴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거는 일단 이것도 뭐 한전 직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그 대학생분이라든가 뭐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전기 전력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한번 내가 이직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가끔 보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좀 받아요. 내가 전기공학을 전공하는데 또한 여기서는 파워 시스템을 전공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 어떤 분야에 취직을 할 수 있나, 어떤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나 의외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겠지만 뭐 제 것도 나누고 다른 분들 있으면 다른 분들 것도 나누고 해서 좀 풍성하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력 전기 분야 직무 및 진로이긴 한데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단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전기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있는지, 또 그 분야의 트렌드는 어떤지, 경향이죠. 트렌드는 어떤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뭐 아니면은 뭐 자동화, 뭐 이런 거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소프트웨어 툴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소프트웨어 툴을 하나 제 거를 만들지 못한 게 많이 후회가 돼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좀 그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소프트웨어 툴 이것만 권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라는 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대표적인 회사 근데 좀 중소 또 강소 기업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는데 제가 모르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언급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이제 뭐 발전이 있고요. 뭐 송전이 있고 변전이 있고 배전이 있어요. 크게 네 파트로 이제 전기 전력 분야. 이제 이 이후로 배전 이후로 이제 220 이하는 좀 뺄게요. 제가 그쪽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요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 전력 분야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해도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이 있고요. 첫 시간에도 조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거에서도 뭐 운영이 있고요. 건설이 있고요. 또는 개통이 있고요. 어느 분은 또 가공 선로에 뭐 이렇게 주특기이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또 지중 송전 분야에 주특기이신 분들이 있고요. 너무 굉장히 세세해요. 그래서 뭐 최대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을 이거를 이제 전력 계통이라고 부르잖아요. 전력 계통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영어로는 파워 시스템이죠. 파워 시스템인데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되게 신비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러면 요거는 연계라는 특성이 있고요. 모든 선로가 연계가 돼 있어서 또한 이거는 뭐 AC도 있고 DC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고전압이에요. 그래서 고전압이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초전도도 있고 해서 이제 전압이 내려가는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전력계통을 한다. 그러면 전력계통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취직을 할 수 있겠느냐에 따져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은 디자인이에요. 전력계통을 디자인하거든요. 요 디자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품 디자인하고 달라요. 왜냐 그러면 요거는 전력계통을 약간 해석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발전소를 놔서 여기에 송전선로를 놔서 여기에 변전소를 놓고 여기에 뭐 부하를 놓죠. 만약에 여기 DL로 돼서 여기 뭐 부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건 이제 로드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변전소를 지어요.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요. 아니면은 새로운 망을 깔아요. 예를 들어 어느 공장을 세우는데 그 공장에 발전기를 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발전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한전에서 수전을 받아서 TL을 수전을 받아서 변압을 거쳐서 여러분들 이제 공장을 돌리죠.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요게 하나만 괜찮은데 요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도 복잡하긴 해요. 그러면 요 복잡한 전력 계통을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좀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를 전력 시스템, 파워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조류 계산을 해요. 조류 계산이라는 게 이제 파워 플로우거든요. 이제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파워 플로우 해가지고 이제 흐름이라 그래요. 조류가 흐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몇백 개의 변전소가 이렇게 발전소 변전소가 있는데 다 연계가 돼 있죠. 그러면 이쪽을 끊으면 이쪽은 어느 정도 전력이 흐를지, 이쪽은 어느 정도 전력을 흐를지, 전력 중에서도 뭐 유효 전력인지 아니면 전력 중 무효 전력이 얼마나 흐르는지 요거를 전체적인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내가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10메가와트의 공장을 돌릴 거야. 그러면 여기에 리액티브 파워가 무효 전력이 얼마큼 나올 것 같아. 그럼 5 MVAR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 선로는 이 DL은 케이블로 까는데 몇 스퀘어? 뭐 만약에 뭐 380 스퀘어, 200 스퀘어 구리 전선으로 해야지. 그러면은 변압은 뭐 380볼트로 해야지. 그러면은 여기서 수전 받는 거는 22,900으로 수전을 받아야지. 그러면 22,900은 한전에서 따와야지. 그럼 여기에 차단기가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거꾸로 이제 계산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디자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메가와트 뭐 다 이제 있는 모터 뭐 난방기 이런 거를 싹 더해보죠. 그러면은 전체 이제 필요 전력이 얼마인지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MVA 뭐 이렇게 무효 전력도 나오고요. 그러면 조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미터를 뽑아내요.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제 인수 파라미터. 그래서 조류 계산을 하는데 이 조류 계산을 해서 이제 용량을 사실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류 계산하면 마침내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얼마에 뭐 손에 발전기를 놓는다 하면 얼마의 발전기가 필요하겠구나. 어느 정도의 굵기의 케이블이 필요하겠구나. 어느 정도 용량의 변압기가 설치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구리선인데 케이블 뭐 뭘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할게요. 일단 조류 계산이 하나 있고 요거는 전력 이게 한전에서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류 계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장이 났어요. 만약에 무슨 고장이 났다.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전류는 얼마겠느냐. 고장 전류. 그러니까 고장 전류가
여기 이제 잠시만요. 이제 고장 해석이 있어요. 고장 해석은 이제 fault study라고 하거든요. fault study인데 fault study도 왜 중요하냐면 고장이 났을 때는 대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 순간적으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정상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 fault study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 short circuit study라고도 해요. 근데 short circuit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fault study가 더 광범위한 뭐 용어가 되겠죠. fault circuit analysis라고 해요. analysis. 예. 그래서 요거 고장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단독적인 선로는 괜찮겠지만 한전 같은 경우 뭐 한전같이 큰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도라고 있죠. 안정도라고 있는데 뭐 뭐 정태 안정도니 동태 안정도니 뭐 다이나믹이니 스태틱이니 뭐 이런 게 전압 안정도니 아니면 주파수 안정도니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요것도 제가 손으로 계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reliability죠. 그럼 그것도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파워 시스템 디자인 한다는 게 결국엔 이런 거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호 개전 시스템이에요. 보호 개전 시스템인데 보호 개전 이제 프로텍티브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개전기, 예. 프로텍티브, 예. 시스템이 되겠네요. 요거를 하는데 고장이 났는데 만약에 뭐 10A 이상이면 난 차단기를 트립을 시키겠어, 뭐 차단기를 오픈시키겠어 라고 사람이 측정을 해서 사람이 가서 차단기 끊기엔 너무 늦잖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 개전기를 설치를 하죠. 근데 보호 개전 시스템이 뭐 단순 이제 세팅을 정하는 값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팅 값을 정하는 거거든요. 세팅 값뿐만 아니라 더욱 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계속 이제 제가 연계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연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코디네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션이 뭐냐면 뭐라 그러죠? 보호협조. 협조. 보호협조가 되겠네요. 왜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뭐 하나의 변압기에 2개의 피더가 있어요. 2개의 선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고장이 났는데 요게 차단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위를 이제 업스트림이라 그러거든요. 업스트림. 예. 여기는 그럼 다운스트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밑에서 처리 못해주면 위에서 끊어줘야 이제 광역 정전은 많거든요. 나중에 제가 보호 개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시간차를 둬야죠. 만약 이제 고장 전류는 같이 픽업을 해요. 만약에 고장 전류는 같이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기다려. 근데 얘가 만약에 0.1초 이내에 0.1초 이내에 차단 안 해줬다 그러면 기다려. 그럼 0.2, 3초에 내가 나서야 되겠네 라고 트립을 딱 시키죠. 그런 게 이제 보호 협조, 프로텍션 코디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뭐 어떻게, 이게 말로는 간단하지만 기기 특성도 봐야 되죠. 그 파라미터를 다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에 기기 강도도 봐야 되죠. 저령 강도.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뭐 기계적 강도 하고요. 기계적 강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적 특성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 특성도 봐야 되죠. 만약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녹기 전에 빨리 끊어야죠. 그런 거를 전력계통은 이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제가 요거를 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전력계통 해석.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전력계통 해석이죠. 근데 뭐 새로운 뭐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데 디자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요 파워 시스템 아날리시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 파워 시스템 아날리시스 보시면 돼요. 그 파워 시스템 아날리시스고요. 보실 책은 전력계통공학인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전력계통공학 책이 옛날 거를 좀 많이 써서 요즘 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번역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빨리 번역을 해서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책 말고 좀 요즘 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전력계통 해석하는데 파워 시스템 해석하는 소프트웨어 툴은 뭐가 있냐면요. 한전에서 쓰는 거는 지금 PSSE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다 파라미터를 다 넣죠. 요 파라미터를 다 넣어서 네. 요 파라미터를 다 넣어서 요거를 이제 쫙 이제 수학적인 스킬을 이용해서 쫙 계산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예시를 보면서요. 요거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대부분 나라 많이 써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워 팩토리라고 있거든요. 뭐 하나의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샤오미도 있고 요즘에 많죠. 그래서 이것도 PSSE만 있는 게 아니고요. 파워 팩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파워 팩토리는 좀 유럽에 많이 씁니다. 이게 독일 회사로 알고 있는데 딕슬룬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파워 팩토리가 있고 요게 이제 유틸리티에서 많이 쓰죠. 이건 이제 전력회사. 그래서 되게 파워풀해요.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쓰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뭐 접하지는 않아서 학교에 있긴 하지만 한전에 있을 때는 못 접해봤어요, 사실. 근데 학교 와서야 좀 봤는데 아무튼 뭐 PSSE 파워 팩토리를 배우시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거나 뭐 더 하시고 싶으시면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PSS나 파워 팩토리에 대한 뭐 튜토리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배우시기 괜찮으니까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구하기가 힘들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비싸요. 워낙 비싸고 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라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탭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산업에서 많이 써요.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쓰는데 이탭은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해요. 사용자 위주. 그래서 그래픽으로 그냥 뭐 단선도 아니면 변압기 아까 이거대로 이거를 딱 그려요. 그냥 이걸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퍼티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짝짝짝 넣어요. 뭐 전압 얼마냐, 뭐 전격 전압 얼마냐, 뭐 이런 거 쭉 넣으면 쫙 돌리면 여기 고장 났을 때 뭐 전류값이 얼마냐, 뭐 얼마냐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탭 산업에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인 요런 거는 이제 이탭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이탭에 관해서 좀 알아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탭은 참고로 제가 4, 5년 전에 제가 개인 소장하고 싶어서 견적을 내봤더니 한 100 모선? 100 버스라 그러냐? 모선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비싸서 개인이 사용하기 좀 힘들겠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이탭은 아무튼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하는 파워 월드라고 있어요. 파워 월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 트라이얼 버전 요거는 그러니까 파워 월드 전력 세계 전기의 세계 되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제가 이그샘플 그러니까 예시를 지금 제가 따왔는데 요게 뭐냐면 요거 지금 여기 전력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력계통 이거는 안 써지는구나. 요거는 전력계통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서 직접 숫자를 넣어서 뭐 버스 넘버 1이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부스라 그럴 거예요. 넘버 원 부스, 넘버 투 부스. 근데 부스라 그러면 우리나라만 쓰는 것 같고요. 이제 버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 넘버 원, 그 다음에 버스가 7버스가 있나? 6버스가 있나? 그럴 거예요. 여기에 이거 넣으면 쫙 지가 쫙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 이게 발전기가 있죠. 그러면은 발전이 모자르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여기 클릭해서 더 높일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정을 한 거죠. 요거는 제가 컨트롤 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가 하나, 두 개, 세 개 중에 요게 뭐 태안이다, 요거는 뭐 어디 당진 화력이다, 요거는 무슨 어디 뭐 화력이다 해서 쫙 우리나라 전력계통을 모델링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쫙 여러분들이 뭐 선로당, 킬로미터당 몇 옴인지 다 넣으시고 하면 쫙 넣으면 요거 돌리면 얘가 모자른다. 전력이 모자라서 주파수 떨어진다. 전력이 뭐 모선 전압이 무효 전력 때문에 떨어진다. 무효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뭐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파워월드예요. 그래서 요거 다운 받으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뭐 파워월드를 받으셔서 한번 갖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월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류 계산하고 아마 안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고장 해석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 개전도 되려나? 근데 조류 계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 그러면 뭐 여기에 여러분들 배우듯이 뭐 뉴턴 랍슨이니 가우스 자이델이니 여러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변경해 가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파수와 전력의 관계,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관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안 배웠을까요? 저는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은 꼭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력계통 했죠. 전력계통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요거는 또 신재생 할 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전력계통을 했고 그 다음에 전력 계통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하나는 primary circuit이라고요. primary circuit. 두 번째는 secondary circuit이에요. 뭐냐면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주회로 메인 서킷이겠네요. 주니까. 근데 얘는 프라이머리라고 그러고요. 어디 가서 혹시나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셔서 물어보실 때는 프라이머리 서킷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어회로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우리나라 뜻으로 하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 프라이머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 이제 몸뚱이, 피로 치면 동맥, 정맥, 요거는 신경계, 제어회로는 신경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서킷 보면 발전소에는 이제 예를 들어 주된 프라이머리 서킷의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기기가 여기는 이제 발전기가 있겠죠. 당연히 제일 크죠. 발전기. 그 다음에 송전에는 철탑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 발전소에도 더 많은 기기들이 있죠. 근데 제가 발전소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나 아예 안 하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변전은 이제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도 그냥 변압기라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력용 변압기라고 붙여요. 왜냐 그러면 계기용 변압기도 있거든요. CTPT. 그쵸? 뭐 CTPT. 이건 이제 계기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단기, 단로기, 그 다음에 접지 개폐기 뭐 이런 거를 하는 스위치 기어가 있어요.
스위치 기어가 있죠. 뭐 그 밖에도 뭐 있겠지만 일단 주된 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전소에도 여기 전력용 변압기 들어가고요. CTPT, 스위치 기어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폴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주상 변압기, 주상 변압기 PTR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MTR, 메인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MTR이고요. 요건 PTR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선이 있겠죠, 얘네도.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주회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발전도 들어갈 거고 송전, 변전, 배전 모두 공이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이제 그라운딩이 있죠. 접지가 있죠. 접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도 그렇고 안정도도 그렇고 보호 설비도 그렇고 뭐 전력 수송 용량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회로 이제 기기를 보면 기기는 이제 살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뭐를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뭐 전기기기, 파워 머신, 일렉트릭 머신, 일렉트릭 머신 책을 보시면 되고 뭐 배우고 있죠. 근데 일렉트릭 머신 기기책 보시고 만약에 이제 디자인을 한다. 요거를 이제 발전기를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 해석 툴이 있어요. 해석 툴이 있는데 요게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맥스웰, 안시스 맥스웰 있죠. 안시스 맥스웰이라고. 근데 다른 것도 많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안시스 맥스웰이 있고 요거는 뭐냐면 발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발전기가 이제 로터가 돌아가는 게 있고 스테이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CAD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CAD로 쫙 그려요. 일단 CAD 이제 얘네 맥스웰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공합니다. 그리는 그 툴을. 그러면은 일반 생산 뭐 기계를 생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CAD 그려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전기를 직접 넣죠. 그러니까 직접 넣는 건 아니죠. 시뮬레이션 하죠. 전류를 줘서 얘가 magnetic 필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magnetic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electric 필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CAD로 그려서 여기다가 exciting을 시키죠. exciting. 그러니까 여자를 시켜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나 보는 거죠. 그다음에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변압기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지오메트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코일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봐서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익사이팅을 시켜서 여기에 전자기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유기가 되나, 전압이 어떻게 유기가 되나, 그리고 캐파시티브 성분, 그 다음에 L 성분, R 성분이 실제 내가 주파수에 있는 전원을 줬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나 라고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시스 맥스웰 말고 뭐 많아요, 요즘에도.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많이 해석을 해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FEM, Finite Element Method인가요? 요거라고 하나? 요거는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CAD 같은 거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CAD, 오토캐드나 ORCAD, 그거는 전기 회로를 그리는 거고, 요거는 안시스 맥스웰은 실제적으로 3D로 실제 변압기를 어떻게 생겼나. 근데 요것도 비싸요. 요것도 비싸서 좀 학교에서 있을 수 있죠. 학교에서 저는 이런 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학비 냈는데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줘야지. 안시스 맥스웰 말고 뭐 알타이어인가요? 여기서도 나오고 뭐 많아요.
이건 전자기 해석 툴은 참 많아요. 퀵필드도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전자기학을 좀 보셔야죠. 그래서 이 전자기 해석 툴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발전기나 아니면 변압기나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변압기, PTR 뭐 이런 거 할 때 전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절연이 좀 중요하죠. 이 주회로 하는데 일단 절연을 하는데 철탑, 예를 들어서 철탑을 예를 들게요. 철탑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에 전선을 하고 여기에 애자를 하고요. 예자로 이제 대롱대롱 매달아 놓죠. 대롱대롱 매달아 놔서 그러면은 뭐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154에 예자 몇 개인지 345에 몇 개인지 765에 몇 개인지 몇 개를 해야 절연이 잘 유지가 되는지라고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EMTP로 많이 해요. EMTP도 아마 이거 오픈소스인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EMTP를 배워놓으시면 이제 절연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라운딩은 안 해봐서 아마 한전 자체 프로그램 있나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 이거 이탭으로 가능할 거예요. 이탭이나 아마 다른 아까 그 전력 시스템 해석 프로그램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뭐 케이블 포설 있잖아요. 케이블을 이제 까는 거거든요. 전력 케이블. 그럼 이제 전력 케이블이에요. 만약에 제어 케이블 말고요. 요거 지금 주회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력 케이블을 까는데 요게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전자계 분포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송전도 연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트랜스폼을 하는데 가다가 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올리고 막 하잖아요. 이게 지금 가다가 이제 전자기학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 케이블 포설하는 것도 이 탭에서 아마 모듈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해석 툴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고 아마 프리 버전이 있을 거예요. 학생 버전이나 그런 거 잘 찾아보셔서 꼭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재생 만약에 하잖아요.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신재생은 이제 배전에 많이 하죠. 만약에 신재생을 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시스템 아날리시스 할 때 말씀드린 그 툴 있잖아요. 쭉 하시고 뭐 신재생 한데 뭐 풍력도 하고 풍력 발전기도 아까 말씀드린 뭐 전자기학 해석 툴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회로를 그냥 단순 회로를 해석하고 싶다. 그냥 일반 전기 회로입니다. 이거는 일반 전기 회로를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건 PSCAD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P스파이스인가요? 요거는 근데 상용일 거예요. 근데 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굳이 그 사실 필요는 없고 LT 스파이스라고 있어요. LT 스파이스는 이거는 공짜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게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을 해요. 그럼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제가 뭐 한다고 해요. 제가 뭐 단순하게 이 회로를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리고요. 여기다가 뭐 드로우 할 때 여기 있죠. 뭐 여기는 저항 RLC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런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그 런을 시키면 이렇게 쫙 나오죠.
간단해요. 그래서 난 여기서 전압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전압을 쫙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전류를 쫙 보여주죠. 그럼 요거는 제가 간단한 걸 했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단순화시켜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내가 보고 싶다. 난 근데 계산하기는 힘들겠다. 라고 하시면 쫙 그리세요. 그래서 그냥 쫙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값을 보여주죠. 그리고 요거 말고도 좀 더 복잡한 것도 사실 이건 제가 그린 건데 뭐 이렇게 모스펫 아니면은 뭐 이거는 전력전자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돌리면은 나와요. 예, 쭈쭈쭈쭈쭈쭈쭈가 나옵니다. 예, 좋죠. 예, 요거는 제가 제대로 디자인을 안 해서 예쁘게 안 나오고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LT 스파이스라고 LT 스파이스 맞나요? LT 스파이스 맞네요. 정확히 LT 스파이스를 다운을 받으셔서 이것도 한번 갖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기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직접 계산할 일은 없고 공장이나 아니면 현장에 내가 회로도를 그려봤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돌려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전자, 예, 여기 이제 전력전자, 제가 이것도 강조하는 부분, 전력전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PSCAD나 PSPSPSPICE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보시려면 LT 스파이스로 맛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력전자 뭐 분야에 대해서도 HVDC가 굉장히 뭐 핫하니까 이것도 뭐 예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 회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회로가 있어요. 제어 회로는 요거는 이제 대부분 얘기할 때요. 이제 프로텍션을 얘기해요. 프로텍션 중에 아까 제가 프로텍션 요거는 셋 포인트라고 해요. 아까 그 정정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정치구나. 정정값. 정정값을 구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PSSE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전에서 PSSE로는 안 해요. 근데 아마 파워 팩토리는 되고요. 파워 팩토리하고 요거 정정값 뽑아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코디네이션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탭. 이탭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 셋 포인트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계통 시험이 있어요. 시험 분야인데, 이 시험 분야가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발전소나 변전소에 무수히 많은 이제 프로텍션 릴레이가 있죠. 이제 계정기를 시험을 해요. 만약에 이제 셋 포인트가 주어지면 실제적으로 요기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지, 진짜 트립 시그널을 내보내는지, 경보 시그널을 내보내는지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신경계를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시험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세컨더리 인젝션 시험이라고 해요. 세컨더리 인젝션이라고 하거든요. 요 세컨더리 인젝션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보호계정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괜찮은 뭐 큰 회사가 계정기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계정기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뭐 계정기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보전기가 직접 생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쓰비시, 뭐 도시바 뭐 이런 거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GE, ABB, 그 다음에
SEL이라고 있죠. 셀 있고 그 다음에 슈나우저는 제가 스펠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스나이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네, 마이콤도 많이 써요. 마이콤이 아마 스나이저에 아마 통합됐을 거예요. 요런 회사들이 있고요. 요런 회사들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GABB 그러니까 GABB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발전기, 변압기, 스위치기어 이런 거 다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굉장히 회사가 커요. 그래서 분야도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낸셜 돈 장사하는 것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GABB 지멘스도 있다. 지멘스도 있네요. 지멘스 요거 세 개. 요 세 개가 이제 발전기, 그렇죠. 변압기, 스위치기어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세컨더리 얘기하다가 프라이머리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세컨더리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도블 같은 게 있고 오미크론 그 다음에 많이 쓰지 않죠. 메가가 옛날엔 주름 잡았죠. 시험 장비에서는. 그 다음에 요즘에 중국제 중국제 많이 나옵니다. 뭐 포노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이나 뭐 프로텍션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요 회사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그 다음에 요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납품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셔서 뭐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요런데 속속들이 일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컨더리 서킷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 발전기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두산이 있나요? 동기기 만드는 회사 두산이 있을 거고요. 뭐 철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조립식이다 보니까 아마 강철 회사 뭐 이런 게 있고 전선 회사 대한전선 있고 LS전선이 있나 모르겠어요. LS 케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효성 현대 일진에서 변압기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성 현대 L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22923kV 이하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수급이 돼가지고 거의 효성, 현대, LS 뭐 요쯤에서 다 커버가 돼. 여기서 다 납품을 받아요. 근데 나가보면 뭐 효성, 현대째 많기도 하지만 뭐 G제, ABB, 지멘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데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뭐 설계, 디자인해서 그 프로그램 돌려서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술 영업, 여러분들이 이거 물건을 파시려면 요거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영업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필드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현장에 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엔지니어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또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핫한 분야 여러분들이 핫하기보다는 이제 대세죠. 이제 대세인 분야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이에요. 스마트죠. 디지털 변전소, 스마트 변전소, 아마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발전소, 디지털 배전, 스마트 배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발전, 손배전 해서. 요게 있으면 이제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IEC61850가 있거든요. 61850. 그러면 요거를 공부하시려면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거에 관련된 회사가 사실 계정기 회사예요. 프로텍션 지금은 프로텍션
아까 말씀드린 뭐 G, ABB, 뭐 아니면은 Siemens도 있고요. 그리고 셀, 뭐 이런데 아마 노크를 해보시면 지금 IS61850 관련해서 디지털 변연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AI.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게 전부 다 아날로그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전류값이 얼마인지, 전압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디지털 값, 상태값이 얼마인지, 차단기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사람 머리로는 재빠른 판단이 힘들다고 해서 요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같은 시간 기준으로 GPS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캡처를 스냅샷이라고 하죠. 딱 캡처를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요.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변연소에서 요 선로가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광역정전이라 그러거든요. 전체 계통 전체가 무너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끊어. 뭐 이런 명령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요동하는 거를 보죠. 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추세는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는. 그 다음에 IC61850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이제 컨디션 앤 모니터링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 기기들이 비싸잖아요. 발전기 하나에 몇 억씩 하잖아요. 철탑 하나에 몇 억씩 하고 변압기 하나에 몇 억씩, 몇 억이지만 몇십억입니다. 요거 하나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생겨요. 뭐 기기가 교체하면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인건비니 뭐 이런 거 해서 비용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컨디션 앤 모니터링을 하는데 사전에 미리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너 다르고 나 다르잖아요. 해석하는 게. 그러면은 그동안의 모든 거를 러닝을 해요. 딥러닝을 해서 요 패턴일 경우에는 고장 아니야. 요 패턴. 근데 요 패턴일 경우에는 고장이야. 해서 삐삐삐삐삐삐 울려주죠. 그러면 요 디지털 변연소 요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근무자한테 알려주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프로바빌리티까지 알려주겠죠. 고장까지 몇 프로, 뭐 몇 퍼센트의 고장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그 다음에 요 외에도 뭐 HVDC 케이블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하는 풍력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현재 요게 항상 메인이에요. 요 세 개. 셀은 이제 얘는 보호 계정기만 만들고요. 그 요 세 개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죠. 예. 그래서 살펴보시면 전기 분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문과인데 이과 왔어 뭐 이러시면 그거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제가 뭐 엔지니어링 쪽만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시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새로운 거를 도전하실 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를 하셔서 잘 선택하셔서 행복한, 무엇보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행복한 자기 진로, 자기 직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